벌써 유튜브에서 진토님께서 전거성 최고의 보수 논객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월요일 2부 보수의 거성 미스터 친소리 보수의 빅스타 왕별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원책의 비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가 지금 그렇게 막 칭찬을 일가는 것은 아까 안내방송할 때 보수의 거성과 코스프럼 쳤잖아요. 전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1부 끝나고 2부 안내방송하면서 보수의 거성 그래서 무섭다는 음해가 사이 들어오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네. 뭐 오늘 좀 이따 얘기를 할 이모부터 왜 이래 선들을 자꾸 넘는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그 예의는 차려야 이 정치를 하든 방송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농담으로 하신 거죠? 야, 그럼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농담으로 하신 거고 아마 진담으로 하실 얘기는 요 첫 번째 주제에 있는 것 같은데 인요한 혁신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아니죠. 저 주말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 갔습니다. 부산에서 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앞에 이제 단상에 있고 밑에 방청석 거의 맨 앞줄에 인요한 위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미스터 린튼 이렇게 하면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영어로 한 겁니다. 뭐 그것뿐 아니라 이 당신은 우리 이론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이론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영어로. 예, 영어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가령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이번에 그 인요한 위원장이 터무니없이 그 1호 혁신안으로 사면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물론 뭐 홍준표, 뭐 김철근, 김재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이준석이에요. 예. 그 사면하겠다. 그 사면하겠다는 뜻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혁신위가 원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공관위가 따로 있고 앞으로 인재영입위가 또 따로 있으니까 혁신위가 사실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혁신위가 할 일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솔직히 말했어요. 이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다면 이런 대혼란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의 도덕성을 바로 잡는 것.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간 거예요. 역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징계를 1년 6개월 받은 게 뭡니까? 결국은 당의 도덕성 문제였잖아요.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것이 사실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 이양이 그 징계위원장의 그 윤리위원장의 그 표현인데 소명은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그 다만 이제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김철근은 그 2년 당원권 징계를 받았는데 네. 이 이준석은 6개월로 하고 그리고 네. 양도구역 문제가 또 터졌잖아요. 네. 이 양도구역 문제는 1년으로 했어. 그래서 합의 1년 6개월인데 이걸 갑자기 사면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면을 하겠다 이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에 발칵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여기가 무슨 왕족 국가냐. 사면이라는 표현을 쓰게. 이래서 결국은 당 지도부에 넘어갈 때는 징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 취소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결국 앞에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이게 역주행하는 것도 아니냐 방향을 잘못 잡는 게 아니냐 이렇다고 해서 당의 화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통합을 내걸었으니까 지금 언론 일각에서는 어떤 식의 평가까지 나왔는가 하면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자꾸 튀어나가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나갈 명분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 인요한 위원장 또 아무리 얘기도 하지 않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것도 이준석 이현주 토크 콘서트를 갔는데 그 현장에 갔는데 그런데 적어도 서울 그 중앙당에서 혁신위원장이 왔다 이러면 아무리 그 자기가 이제는 나는
정을 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도 적어도 차라도 한잔 하면서 제가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로 하고 예.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옳았는데 면전에 앉혀놓고 미스터 린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영어를 쓴 게 그러게요. 한국말도 예, 아니고. 그게 뭡니까? 네. 자기 영어 실력을 뭐 하버드 갔다 온 그 실력을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인종차별이냐? 일각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인종차별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네. 보면 이거는 관객 모독, 관중 모독, 상대 모독이에요.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뇨한 위원장을. 예, 모독하는 거죠. 예. 그 인유한 위원장을 면전에서 자기 토크 콘서트 면전에 앉혀놓고 당신이 의사인데 이게 내가 환자냐? 예. 환자는 서울에 있다. 예. 누구 얘기하는 거로 보세요, 그 환자? 아,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연히. 네. 그건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벌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그래서 이해는 하고는 있죠. 이건 양두구역보다 2배, 3배는 더 나가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중앙당에서 내려왔으면 차례도 한잔 하면서 좋게 이제 돌려보내는 게 인간사 상례인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왜 이렇게 강한 방식으로 비토를 놨을까요? 뭘 노리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뭔가 노리는 것보다는 네. 이건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 캐릭터다. 예, 제가 좀 심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이 아이카이스트 김승진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았을 때부터 일단 의혹이죠. 예. 물론 의혹이죠. 의혹이더라도 워낙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 대표이잖아요. 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그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이 부임만 하다가 김칠근을 그 당시에 대전에 있는 그 인사에게 장의사입니까? 뭐 그 사람이 내려보냈잖아요. 뭐 그건 아직 뭐 수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7억짜리 각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지불 각서를. 그것을 그 김칠근이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당원권 징계 2년을 받았는데 말씀은 그 얘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다. 뭐 전혀 이런 밝히지 말씀하신 거죠?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처신을 깨끗하지 예. 못하면서 다른 것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해서 명분 만들기 일종의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언론의 평가들도 있는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이 오히려 네. 그런 쪽 평가를 내리고 있죠. 네. 어차피 나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벌써 기자회견 하고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신당을 한다. 그리고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정의당의 누구도 뭐 합류할 것이다. 류호정 의원 얘기하는 예, 거더라고요. 그 유호정 의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정치 철학과는 하등 상관없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 정치 철학, 이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그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인데 네. 그런데 이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이념과 상관없이 단지 그 우리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목적 하나만으로 그냥 뭉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헌법에 정한 헌법 8조에 정한 그 정당으로서 평가할 수 있느냐. 예. 그 문제가 아닌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습니다. 뭐 12월까지 아마 기다리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그 확대가 되면 그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본인이 더 빨리 움직여야만 되겠죠. 더 끌게 되면 더 파장은 커지고 더 자기에 대한 공격은 더 커지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데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민주당의 비명계, 뭐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취지 얘기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보세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의 비명계에서 갈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비민계 몇 번 하고 얼마 전에 같이 그 소주를 한잔 했는데 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은데 다만 저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이준석 대표 또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밀고 있는 사람이 금태섭 예. 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민주계 비민계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내가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야말로 정당을 여기도 비대위원장 저기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정당의 이념과 철학과는 하등 상관없이 움직이는 분이에요. 과연 이런 분이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합당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비례대표만 5번을 한 분이잖아요. 오로지 국회에 등장을 한 것은 전부 다 비례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철학을 그대로 이준석이가 이어받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 차리면 지난번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어렵다고?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것이 그 위성정당을 내놓고 못 만드니까 예. 지난번에는 뭐 더불어시민당 이쪽에는 예. 또 뭡니까 무슨 당 예. 이래서 그 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내놓고 이제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데 예. 대신에 그 위성정당을 그 표현을 하면서 등장할 정당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아하. 아마도 정당 이 투표 용지가 아주 적어도 길어질 한 거다. 1m는 넘을 것이다.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0cm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성공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취지.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주 냉정하게 보는 분들은 네. 이준석 대표와 그 몇몇 모르겠습니다. 따라 나갈 사람이 있겠죠. 네. 예,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지지하는 2030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비례대표를 얻을 정도. 파괴는 그러면 80만 표 정도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 그건 쉽지 정도는 않을 알 거다 것이다.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지만 네. 선거일 가까울수록 아마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인요한 혁신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도 항상 인요한 혁신위를 가리킬 때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것도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느냐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언론의 해석도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당정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국은 네. 그 지금 여권의 문제는 용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분 이 용산의 비서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에 얼마나 개입하느냐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장 이 총선 벌써 한 2-3달 전부터 아직 총선 5개월이나 남았는데 2-3달 전부터 비서실에서 행정관이 30명이 나갈 것이다. 좀 이따가 40명이 나갈 것이다. 오늘 벌써 기사가 나왔어요. 예. 몇 명 나간다고. 예. 그러다가 이제는 뭐 오늘 기사 나온 건 이제 수석들이죠. 하고 이렇게 줄줄 나온다는 건데 여기 있어서 윤 대통령이 나갈 사람 다 나가라 하는 말은 뭐 대통령도 그걸 말리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대통령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비서실이 아니라 그 정치 지망생들이 거기서 대기하는 거다. 자기 경력을 하나 더 쌓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른바 친윤 4인방 이러다가 뭐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겼죠. 새로 그 들어간 뭐 이만입니까? 이 새 사무총장 이분도 친윤으로 보면 이제 5명 6명 계속 늘어나는데 이 친윤을 통해서 당을 앞으로 직갈 통치하려 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청와대에서 왕창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20명 이상 되는 친문 핵심 세력들이 의회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임을 하더라도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나도 수밖에 나도 내 직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보기보다는 배짱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퇴임을 위해서 그런 계산까지는 안 할 것이다. 예, 뭐 직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전혀 못 했잖아요. 가령 노동개혁, 임금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줄 예. 세력을 만들고 싶은 그게 것이다라는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한데 비서실에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비서실에서는 그대로 그래도 움직여주는데 당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련된 얘기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그 다음에 중진 의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수도권 출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진짜 인조한 위원장도 또 선을 넘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공관위원장이 해도 선을 넘었다는 소리를 들을 판인데 예. 하나의 그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 그 민주 정치예요. 민주제도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당연히 하는 말이 영남권에서 3선 이상 되는 중진들은 다 서울 훔치러 나가라. 수도권 훔치러 나가라. 그래 3선 중진 해보니까 16명이에요. 예. 3선 이상. 다를 얘기하는 건 그 아니고. 앞에 먼저 얘기를 한 게 김기현, 주호영 예.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뭔가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요? 예,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호영 의원 같으면 지난번에 수성구에서 3선이다 이래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수성을에 또 계속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제일 흠지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의원, 현역 의원이 있는 수성갑으로 뭐 그때 그랬죠. 수성갑으로 예. 보냈단 말이에요. 그건요 어떤 의미에서 당사자가 화를 낼 만한 겁니다. 네. 선거 직전에 선거구를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거기서 현역 의원이고 충분히 선거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싸워서 이기고 다시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 조영 예. 의원 이런 분들은 수도권 훔치러 나가라. 저 같았으면요 진짜 욕했을 겁니다. 이거 많은 짓이냐. 지금 당장 예. 정략적으로 봅시다. 김부겸 의원과 전 의원과 수성갑에서 대결을 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죠? 변호사님, 그 주호영 의원의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지도부나 중진이나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을 좀 희생하라는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희생도 다 좋은데 제가 그 두 가지만 말할게요. 예. 첫째 YS DJ JP 지역 옮긴 게 있습니까? 물론 DJ는 제일 처음에 인재에서 당선됐지만 며칠 만에 국회 못하고 5.16 경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포로 지역구로 옮긴 이후로는 지역구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YS는 삼김 다 그렇긴 하죠. 부산 서구에서 구선인가를 했어요. 예. JP도 예. 거의 공주에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부유 공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새 영남에서 삼선하면 따뜻한 데 있었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흠지 출마를 해서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분. 동작을에 나온 정몽준 의원. 울산 맞아요. 동구에서 사선을 했죠. 그러다가 흠지로 나가라. 본인도 큰 꿈을 꾸고 서울 동작을로 올라왔는데 정말 고전 끝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 그분 외에는 다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서울에서 서울 안으로 옮긴 가령 지난번에 이혜훈 의원입니까? 동대문으로 옮겼다가 떨어졌죠. 자,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뇨한 위원장의 메시지라든지 1호 2호 혁신안이 별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2호 혁신안이고 2호 혁신안이고 1호 혁신안이고 둘 다 반민주적인 거예요. 1호 혁신안은 공당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한 것 자체를 혁신위가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그럼 그게 뭡니까? 이게 어떤 정파의 충돌로 벌어진 징계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덕성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민주정에서 신진 민주정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나라 민주정에서 야 너 삼선했으니까 이거 지우고 옮겨 이게 어디 있어요. 그걸 홍준표 의원은 미국 같으면 콜로라도에서 당선된 의원을 워싱턴 DC에 나가라 한다 이런 건데 아니 낸시 펠로우 같은 분은 자기 지역까지 20선을 한 분입니다. 그래도 누가 지역구 옮겨라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 지역 한 지역구는 그분이
그분을 믿고 있는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걸 함부로 바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이뇨한 혁신위가 해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 1호 혁신이나 2호 혁신이나 둘 다 좋은 점도 줄 수 없으시다고 하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혁신을 왜 만드느냐. 예.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이 만들어서 설화 때문에 왕창 무너지고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뭘 바꾸겠다고 혁신하느냐. 혁신하는 것은 사람 바꾸는 거다. 예. 결국 그건 공관위가 할 일이다. 예.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공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공천의 틀을 딱 만들 때 그때 결정할 문제다. 예. 혁신위가 할 일은 굳이 혁신위를 만들겠다면 사실은 일찍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할 일은 첫 번째 예. 당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강령과 정강 정책을 봐라. 김종인 때 만들어 놓은 경제민주화 5자가 그대로 박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늑자가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럼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된다. 정통 보수정당이 아니고 범자유주의 진영, 범자유주의 정당이라 해도 예. 경제민주화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걸 번연히 놔놓고 뭘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요 외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가 김병민이라 그런 젊은 청년에게 지시를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보수의 핵이 뭡니까? 보수의 핵은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당에 있어서 보수의 핵심이 바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야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이렇게 막 범법 확 뒤집어 쓰고 사법 리스크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나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예. 뭐 드러난 범법 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 예.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이것만 혁신위원장이 좀 바로 하더라도 좋았을 건데 처음에 첫 단추를 혁신위원들을 쭉 뽑았잖아요. 예. 전직 의원 2분에다가 현직 의원 박성중 의원 1분 거기다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변호사님 이건 어때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통합과 희생 이건 이제 두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통합과 희생.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것은요. 네. 본인이 자진해서 희생 정신을 발휘해 그 모든 정치인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치인으로 입문을 할 때 네.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희생 정신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입신 영달하겠다. 이 권력 욕망으로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에서는 늘 말하듯이 온실속 화초들, 책상 물림들 희생 정신이라고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야 희생 정신을 발휘하자 그래서 험지로 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반민주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이에요. 자 1분 남았는데 이뇨한 위원장에게 주는 전원책 변호사의 비책은? 뭐 제가 금방스럽게 비식 얘기하다가 큰일 나려고요. 그런데 왜요? 다만 하나 예. 아직 시간 많잖아요. 예. 12월 뭐 24일까지입니까? 27일까지입니까? 24일까지죠. 아직 한 20일 남았는데 본인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하지 말고 벌써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본인이 마치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혁신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혁신을 하는 위원장 자리지. 네. 본인이 제발 좀 들으시라. 여러 중진 의원들 거꾸로 만나서 얘기부터 듣고 다니시라. 뭘 바꿔야 될지. 예.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좀 만나서 자 국민의힘을 뭘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진돈을 내서 뭐 아이디어를 내서 아 요건 요렇게 바꿉시다 이래야지. 본인이 내가 보니까 혁신위원들이라고 뽑아놓은 것부터 너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뭐 그렇게 본인은 생각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엉망진창이다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이 알겠습니다.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